삶에서 대부분의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긍정과 부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자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는 바로 나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누군가로 인해 받았다고 생각한 상처와 열등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 내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내가 나아가고 성장함에 있어서도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알프레드 아들러의 지혜를 들어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추적해 보아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항상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당신이었다는 사실을. 생각에 함정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생각은 붙잡고 방해되는 생각은 거부한다.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에도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것만 받아들인다. 이로운 것들은 의식의 영역에 두지만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의식으로 밀어넣는다. 헛된 싸움을 하지 말아라. 비가 온다고 하자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산을 들거나 택시를 탈 것이다. 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우려고 하거나 굴복시키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비와 싸우는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그것을 당신은 힘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승리는 누구보다도 당신에게 피해를 준다. 한계를 만드는 것은 나 자신, 누구도 나를 낙담시키지 못한다. 내게 한계를 만들고 규정 짓는 것은 항상 나 자신이다. 실패가 두려워 전력을 다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가둬버린다. 어떤 문제든 해법은 여기에 있다. 더 용기를 내고 더 협력하는 것.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삶이란 끊임없이 도전을 만나는 일이다. 평생 계속되는 도전에 맞설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본질이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순순히 도전에 응하면서 진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 계속 핑계거리를 찾으며 가짜 삶을 살 것인가? 어떤 경험도 그 자체로 성공의 원인이 되거나 실패의 원인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에서 쓸만한 고통의 기억을 재구성해내는 것이다. 현재 상황이 즐겁고 잘 되고 있다면 기억하지 않았을 일일 수도 있다. 이처럼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의미는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이름을 붙이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게으른 사람에게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게으르다는 것은 삶에서 만나는 도전을 회피하겠다고 돌려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항상 열등감을 느끼고 결핍을 만나게 된다. 그때 게으름을 방패로 내세워 정면으로 만나기를 회피한다.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삶이 힘들다는 당신에게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 어려움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것도 공경에 빠뜨리는 것도 나 자신이다. 미래는 과거의 해석이다. 과거가 우리가 극복하려던 열등감이나 결핍감을 보여준다. 미래는 어디로 그 에너지를 옮겨갈 것인지 방향과 관련이 있다. 한 사람의 미래는 그가 과거의 열등감과 결핍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실행에 옮기는가에 달려 있다. 포장하려는 노력, 남보다 잘났다는 것을 꼭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열등감을 봐야 한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 행동이 너무 과한 사람에게는 항상 감추려고 하는 어둠이 있다. 이 점을 잘 들여다봐주면 좋아질 것이다. 부족함을 숨기기 위해 자기 최면이나 자기 도취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에서 이렇게 억눌린 사람이라면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존재인지 가족에게 보여주려고 폭군이 되기도 한다. 그의 열등감은 해소되지 않고 축적된다.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이런 노력은 결국 실패한다. 열등감이 클수록 권력에 대한 욕망은 강해지고 감정적 기복도 심해진다.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마구 휘두르는 사람은 그 권력을 잃게 되었을 때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초라해진다. 권력은 강력한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가짜 치료약이다. 상황만이 결정한다. 장점이 어떻고 단점이 어떻다 하는 것도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오직 그 사람이 처한 상황만이 그것이 장점인지 단점인지를 결정한다. 해석은 당신의 몫이다. 사람은 각자의 의미 안에서 산다. 순수하게 상황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상황만을 경험할 뿐이다. 그러므로 똑같은 일을 겪는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겪은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각각 다른 사건일 뿐이다. 인간은 적당히 타협해서 만족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낸다. 포도를 따먹으려다 실패하자 바로 신포도일 거라고 단정지으며 돌아서는 여우처럼 애초에 품었던 뜻을 현실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묻어버린다. 그러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신 역시 피해자인 양 슬픈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막상 자신의 일에는 정성을 다해 매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용기란 무엇인가?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이 장애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음을 우리는 용기라고 한다. 모자라다는 느낌은 정상이다. 당연하게도 열등감은 문제가 아니다. 병도 아니다.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건전한 자극제가 된다. 문제는 그 열등감이 너무 강해 우울증이 되는 경우이다.
우울증으로 자신을 가둬버리고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발견도 하지 않으려 들 때 열등감은 병이 된다. 성공은 열등감의 다른 결과이다. 열등감을 강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루려는 욕망과 열정을 강하게 느낀다.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두운 과거를 가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했던 사람이 결국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집중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흔히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없어서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항상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부주의는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못났다는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곧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비교 대상을 찾는다. 형제나 또래, 친구는 물론이고 심지어 부모까지도 경쟁의 대상으로 본다.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곧바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감정으로 받아들인다. 신발끈을 매지 못해 끙끙대는 아이를 도와주었다가 도리어 아이에게 한 대 맞는 엄마를 보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라. 자살은 언제나 복수이거나 안갚음이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 한다. 나는 정말 여리고 예민한 사람인데 너가 나를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다니 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을 정면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타인이나 상황을 그저 지배하고 우월감만을 느끼려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감정의 목적, 모든 감정과 행동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감정을 그 목표 달성에 맞게 적응시킨다. 이를테면 분노는 종종 타인이나 상황을 지배하기 위해 꺼내드는 장치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상대를 빠른 시간 안에 굴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럴 만한 힘이 없는 사람은 자신에게 화를 돌리는 이른바 자학의 태도를 취한다. 자신의 어려움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들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돌아가는 길을 택한다. 그들은 그저 곤경을 피하길 원한다. 이 도피를 통해서, 이 전투의 회피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존재라고 착각한다. 범죄자들의 삶의 의미는 비교적 간단하다. 타인의 삶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전부이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항상 도망가고 싶어하고 편하게 자신을 좀 놓아줬으면 한다. 이게 각자 삶의 의미를 표현해내는 방식이다. 나에게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은 주로 실패한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하는 법이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는다. 질문에서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마라.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